권용기입니다. 어흥! 어흥! 한국사 포식을 위한 퍼펙트 강좌가 아니라 오늘은 컴팩트 강좌에 대한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OT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권용기, 그런 누구인가? 한국사, 그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용기, 저입니다. 저이고요. 10년 전 사진. 예! 불멸의 동안. 자, 한양사학과를 졸업했고요. 동대 역사 석사, 석사 패스가 석사 수료가 아닙니다. 졸업, 졸업입니다. 졸업. 이야, 우수한 인력이 학원계에서 지금 썩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일 때의 권용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논문을 썼습니다. 제 지도교수님이시고요. 훌륭한 논문, 독립신문에 나타난 동포의 검토라고 하는 민족주의 연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불세출의 논문을 쓰면서 뭔가 장래가 촉망되는 연구원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논문 찾아서 읽는 학생들이 있어요. 가끔요. 읽지 마세요. 굳이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너무 고차원적이어서 여러분들의 머리로 이해 못하니까 수능 한국사나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이 대학원실, 자꾸 누가 놀러 왔느냐? 후배들이 놀러 왔습니다. 여자 후배들이 놀러 와서 좀 껄떡댔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웠어요. 저를 두고 싸웠습니다. 네가 가지라고. 그리고 결국 이 쓰레기를 누가 건지게 되느냐? 저희 아내께서 굳이 건지게 된 거죠. 고마워라.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원래 주례 부탁할 때 돈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약소하게 이제 10만 원 준비해가지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거부. 내가 10만 원밖에 안 돼! 이러게 아니라, 내가 가난하다는 거, 제가 가난한 학생인 걸 알아요. 그래서 거부. 그냥 하면 되지. 내가 뭘 너한테 돈 받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랑이 새 구두는 신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구두 티켓을 주었다. 이게 바로 사학과 교수님들의 위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덕담도 하시고 학자는 돈과 멀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이야기도 해주셨죠. 그리고 결혼. 펑! 12월 12일 날, 12.12 사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곧장 빠진 가난한 신혼생활을 영위했던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안 돼요. 배고파서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학원에 강사에 잠깐 알바를 하러 갔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재주만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재주도 있구나. 애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야, 뭔 말만 하면 그냥 반짝반짝 좋아하고. 그러면서 학원 강사로서의 어떤 매력을 깨달았죠. 한 달에 한 번 주는 그 입금되는 통장, 그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것이 바로 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계속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공부하는 것을 그만두고 학원 강사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쇼미더머니 선생님 안녕. 은퇴한 다음에 만났어요. 은퇴한 다음에 선생님 안녕. 은퇴한 우리 교수님. 자, 권용기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네요. 자, 이제 한국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구석기 시대부터 이 한반도와 그리고 만주 일대에서 펼쳐진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한국사라고 할 수가 있죠. 오, 불국사. 끝났네요. 고려. 그래서, 신라, 백제, 고구려. 그리고 통일신라, 발해, 고구려. 또 조선입니다. 벌써 조선을 쭉 보게 되고요. 자, 이제 조선까지 보고 나서 이제 개항, 대원군과 개항, 그리고 독립협회, 일제강점기, 현대사,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수능에서의 한국사는 좀 다릅니다. 실제 한국사는 구석기부터 조선 후기가 가장 길죠. 그러나 수능에서의 한국사는 구석기부터 조선 후기는 4분의 1 정도의 분량으로서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짧은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근현대사라고 불리워지는 개항부터 현재까지의 역사가 14문제에서 15문제가 나오는 것이 수능에서의 한국사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잘 공부해야 돼. 여기를 잘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수능에서의 한국사이죠. 총 20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문제 다 맞히면 50점 만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는 만점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점이 나와 1등급이 되는 게 아니라 50점 만점 중에서 40점만 받으면 1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한국사라고 하는 절대평가의 한국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문과 계열 쪽은 이제 대충 3등급 맞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혜택을 다 맞아요. 그리고 이과 계열 학생들 이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등급, 반타작. 야, 이거 한국사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반타작만 맞아도 모든 이익을 다 맛볼 수가 있는 것이 한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점, 25점 맞는 게 굉장히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답률 81%. 틀려도 돼요. 예, 틀려도 됩니다. 틀려도 1등급이에요. 예, 이렇게 오답률 높은 거 3개 틀려도 몇 점이 됩니까? 예, 43점이 되니까 1등급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 맞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공부 안 하면 1등 못 받죠. 자, 2024학년도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오답률. 이야, 이때는 좀, 우와, 50% 넘는 게 무려 6문제. 불국사. 저한테는 좋은데. 야, 한 번 더. 이런 거 많이 나. 이렇게 수능에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좀 더 많이. 50% 이상이 여기까지 가면 정말 좋을 것 같던데.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근데 이거 다 틀려도 2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 2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물론 3등급, 4등급만 맞아도 되지만은 3등급, 4등급을 목표로 공부하면요. 절대 안 나옵니다. 1, 2등급을 목표로 해야 3, 4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1, 2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얼마큼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맞아. 이건 작년 거.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 작년 수능도 보여줘야죠. 작년 수능 더 쉬웠어요. 물국사. 물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틀려도 45점. 1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올해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자, 올해의 3월 모의고사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했던 3월 모의고사입니다. 볼까요? 오답률. 틀려옵니다. 예, 불국사 이거 예상되어 있습니다. 6모도 기대돼요. 6모. 근데 이거 6모 때 폭락하면 어떡하지?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 한국사 어떻게 공부를 해야 1, 2등급 또는 최저 3, 4등급을 할 수가 있느냐? 공부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일이 딱 뜨겠죠. 물론 일이 안 떠도 되지만 여러분, 성적표에서 맨 앞에 시작하는 게 한국사입니다. 거기에 1로 시작하느냐 딴 숫자로 시작하느냐 기분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원치 않은 1등급 맞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바로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국어보다 더 많이, 국영과보다 더 많이. 3월에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4월, 국어 사회보다 더 많이. 그렇습니다. 5월, 국어 사회보다 더 많이. 이렇게 공부해야 하면 당연히 1등급이 나오지만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사가 그렇게 공부해야 될 과목이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안 해도 안 됩니다. 그냥 적절하게 공부를 해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공부하는 거. 근데 문제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만,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알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알지만 적절하게 공부하는 이게 굉장히 힘든 기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게 바로 권영기의 2026학년도 컴팩트 한국사 개념 완성 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컴팩트를 들으면 된다. 컴팩트를 들으면 그 적절하게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선생님의 코치대로 공부하면 되는 것이 바로 한국사 컴팩트 한국사 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컴팩트만 해도 한국사를 포식할 수 있다라 할 수가 있어요. 컴팩트만 들었는데 한국사 33점. 뭐야 이런. 여기 있습니다. 최저 등급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퍼펙트 한국사가 15강짜리. 이거 퍼펙트한 거예요. 만점 1등급 그냥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1등급 바르지 않고요. 그냥 2등급만 돼도 행복해요. 2, 3등급만 돼도 행복해요. 컴팩트라고 할 수가 있고, 가끔가다 1등급도 나올 수가 있는 게 컴팩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팩트 강좌는 이제 10월에 개강하는 것으로서, 총 마무리. 다시 한번 기억 소생시키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원팩트니까 원팩트만 들으면 안 되고, 퍼펙트나 컴팩트를 듣고 마무리로 원팩트 듣는 강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컴팩트 OT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컴팩트 한국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퍼펙트 지금 그 수능 한국사 커리 과정이 총 3개예요. 퍼펙트, 컴팩트, 원팩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컴팩트를 듣기 위해서는 어떤 교재가 필요한가? 그리고 기존 퍼펙트, 기존 강좌인 퍼펙트 교재로 들어도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겠죠. 들어도 됩니다. 왜? 같은 교재입니다. 퍼펙트, 컴팩트, 원팩트 한 권의 교재로 3개의 커리를 탈 수 있는 위대한 교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개념의 포식자 용립의 빼 퍼펙트 앤 컴팩트 한국사 교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퍼펙트도 이 교재, 컴팩트도 이 교재, 원팩트도 이 교재 하나로 3개의 커리가 자, 그럼 원치 않는 1등급이 당연합니다. 원치 않는 1등급 가능합니다. 물론 뭐 2등급을 목표로 저는 가르칩니다만 원치 않는 1등급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1등급 나옵니다. 컴팩트만 들어도. 작년 교재로 들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 교재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올해 교재고요. 작년 교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교재로 들어도 되느냐? 됩니다. 하지만 저는 원치 않습니다. 당연히 올해는 올해 교재로. 자, 다음에 교재 모양새를 보겠습니다. 자, 교재 모양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 더 넘겨봅시다. 오, 그렇구나. 자, 위에는 이제 위에는 내용? 그렇군요. 위에는 내용이고 밑에 잠깐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는 내용, 밑에 잠깐 문제. 위에는 내용, 밑에 문제. 어떤 형태인지 알겠죠? 대충이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한국사 교재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재는 문제도 있고요. 내용도 있어요. 이렇게 보다시피요. 그래서 가끔 문제 더 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문제만 풀면 돼요. 그래서 수능 특강 안 풀어도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안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 하나로 수능 한국사는 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곤영기의 용기의 빼 한국사 퍼펙트 앤 컴팩트 개념의 포식자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자, 빨리 넘어가자. 다 있어요. 총 몇 쪽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한 50쪽으로 이루어져 있는 심플한 교재이지만 모든 것이 또 다 들어가 있는 교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보여줬습니다. 교재 모양새 받고 이제 강의 진행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 방식은 전자칠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필기 안 합니다. 모든 내용이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면서 제목, 밑줄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돼요. 제목과 밑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고, 선생님은 이 전자칠판에서 그 제목과 밑줄 중심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외우게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1920년대 우리나라의 무장 독립전쟁, 봉오동 전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청산리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나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간도 참변, 자유주의 참변, 참의보, 정의보, 신민보, 참정신, 그다음 미스의 협정, 삼부통합운동. 1920년대는 그래서 순서 문제. 그래서 순서대로 쭉 배열한 다음에 약자, 봉청, 참참참, 미스야, 삼부통합으로 딱 마무리되는 거죠. 다 외울 수 있죠? 봉청, 참참참, 미스야, 삼부통합.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자유주의 참변, 참의보, 정의보, 신민보. 글자 따서 참정신, 미스의 협정, 삼부통합. 1920년대 순서. 나오면 순서 문제. 딱 봉청, 참참참, 미스야, 삼부통합. 노래로. 끝났지 뭐. 또 해. 어후. 자, 컴팩트 어떻게 하는지 알았네요. 자, Q&A 마지막. 쌤이 직접 합니다. 조교가 없습니다. 돈 아끼려고.
모든 머니를 다 내 거. 자, 다음에 되도록이면 공개로 해야 돼요. 공개로. 비공개로 굳이 질문합니까? 공개로 질문하세요. 그냥 공개로. 뭐 질문하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러운 일이지. 그리고 점점 실력이 올라가는 자신의 실력. 질문은 쌤이 답변하기 편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가령 뭐 선생님 봉오동 전투가 뭐예요?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봉오동 전투는 1920년대 전투 맞죠? 이런 식으로. 그럼 선생님 뭐 하면 돼요? 응. 그럼 답변 끝.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질문 안 하는 거죠. 선생님이 직접 하는데 피곤해! 피곤하죠. 선생님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이게 한국사는 이해 과목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이해하도록 노력할 거예요. 이해해야 암기하기가 더 좋으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됐어. 그럼 뭐 하면 돼요? 그저 그냥 외우면 돼요. 이게 한국사 과목은 이게 특징입니다. 이해가 안 돼? 외우면 돼. 뭘 굳이 질문해. 자, 그래서 Q&A는 그렇다. 여기 보이지 않는 거 뭐죠? 그죠? 질문하지 마. 되도록이면. 자, 컴팩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불국사가 되기를 원하며 불국사들은 너희들의 저주, 나의 축복. 어허! 안녕!